네, 강프로입니다. 자, FST 보겠습니다. FST가 2.9% 하락하면서 금요일 날 장을 마감했고요. 주간 하락률을 보면 대략 1.4% 정도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고가 구간, 그쵸? 사상 최고가까지 가는 과정에서 3만 원 중후반대에서 계속해서 약간 좀 저항 구간을 받고 있다는 점, 삼성전자가 약한 영향을 조금 받고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강하다고 해서 FST가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닙니다. FST는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확보할 만큼 강력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성장세가 지금 가시적인 무언가로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의아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의 핵심은 미래가치, 즉 기대감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대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대를 판단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돌파 구간을 판단한다는 것은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에 대해서 앞서서 선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주봉이 아니라 일봉으로 보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뭐예요? 매집입니다. 이 매집 구간을 알아야 돼요. 자, 세력들이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거래 없이 빠졌다 그래서 이쪽에서 매집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개인 흔히 얘기하는 뭐 명동의 뭐 누구누구 막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쪽에서 매집을 진행한다. 이거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게 거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금의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자금의 제한이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간의 제한을 시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이문을 남길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펀드 자금은 가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네 손절해야 돼요. 아니, 펀드 자금에 들어갔는데 시장 수익률도 못 버텨. 근데 얘네 잘 될 건데요. 책상 빼야 됩니다. 그 펀드 매니저는 책상 빼야 돼요. 자, 그러면 무조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세력들, 펀드부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뭐 명동의 뭐 누구누구 이런 내용들 많죠. 흔한 통념들. 이런 부분 모두 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가격이 먼저 움직였을 때 재료가 반영된다면 어떤 효과를 불러올까요? 당연히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데 매물 저항 구간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하나 남아있다. 거기에는 기술적으로 이평선의 이격도를 좁혀야 되는 것, 근데 일단 2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는 다 좁혀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횡보의 구간을 조금만 더 지낸다고 하더라도 62평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오는 구간이 이제 곧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이 날짜, 이평선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평균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나오는 28거래일 정도, 대략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 62평은 이미 고가 구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격도는 계속해서 좁혀지는 구간에 있다는 거고, 이 구조, 즉 돌파하는 구조, 이 기간값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제 계좌입니다. 1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457%, 그리고 모두 돌파 구간을 공략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어떤 종목을 공략했길래 이런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지,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돌파했었던 FST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매매 내용은 실제 제가 거래를 했었던 매매 내용입니다. 이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자, 내용 보세요. 매수, 매도, 매도. 어때요? 14.7%.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절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그쵸, 물량 조절을 지속적으로 해간다면 어때요? 안전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효율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최근에 전기, 반도체 이쪽이 굉장히 강하죠. 자, 보겠습니다. 전기, 재룡산업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결과 3거래일 만에 3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고, 이 모든 내용, 즉 신고가 돌파 구간에 있는 구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모두 장시작전 8시 51분, 8시 51분 장시작전에 공유를 한다는 점, 이미 종목 선별은 끝났다는 거죠. 오전에 호가 시세만 보면서 제가 딱 10분 만에 다 공유를 해드린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그 위에 보세요. 5월 22일 날 뭐가 있어요? KBI 시장가 매수, KBI 메탈 한번 볼까요? KBI 메탈.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제가 매매한 결과 5%씩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14%씩 이렇게 5월 달에도 두 번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모두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이런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입장하시면 되고,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타점을 잡을 수 있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 그 꾸준하게 수익 내는 구간은 신고가 돌파 구간 또는 바닥권에서 반등을 확인하는 구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죠. 모두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소통방 입장하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어떤 류의 종목을 공략하는지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FST 어떻습니까 지금? 자, 신고가 구간에서 시장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안정화, 즉 삼성전자의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쭉 내려와서 환율을 다시 끌어올리면 시장에 대한 부분은 상승의 구간, 상승의 폭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상승의 기간이 넓어집니다. 삼성전자 올라간다. 뭐가 위로 뛰죠? 시장이 뛰죠. 시장 올라간다. 그럼 뭐가 들어와요?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은 미증시 대비해서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증시는 탄탄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 걱정할 건 없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약세 구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 내용밖에 없다는 것. 그렇죠? 시장이 하락할 위험은 없다. 즉 시장이 하락하면서 내 종목이 빠질 위험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루 이틀씩 이렇게 조정 구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고가에서 4월 달부터 시장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가 구간을 지켜가고 있다는 점, 상승해서 고가에 대한 가격들을 지켜가고 있다는 점만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버티고 있다는 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가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까지 38,400원을 넘어야 되는 구간, 이 구간에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한 중요한 점, 아까 뭐라 그랬죠? 실시간 타점, 그쵸? 가격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내용을 제가 FST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다른 신고가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대를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FST의 단기 보유 전략 2주 동안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FST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F 또는 FST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됐는지 보셨으니까 EUV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간단합니다. EUV 펠리클, 그쵸? EUV 펠리클 시장은 규모에 대한 부분, 이 내용은 사실상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TSMC에서 하고 있는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커졌는지 아시죠? TSMC에서 하도 잘 나가다 보니까 인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글로벌 파운드리 모두 달라붙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 시장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앞으로 공정의 미세화가 사실 더 진행되기가 어렵긴 하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가 있는 게 수율입니다. 자, EUV 펠리클이라는 건 이 내용입니다. EUV 펠리클 시장은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와 고성능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 증가, 즉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왜? 수율을 높여야 되니까. 대량 생산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율을 높여야 돼요. 그래야 마진이 커집니다. 웨이퍼 한 장당 쪼개서, 그쵸? 어느 정도까지 수율을 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불량률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뭐가 나와요? 마진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EUV 펠리클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채택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삼성전자에서 FST의 지분을 7%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그쵸? 선점하기 위해서, 그쵸? 그리고 이런 부분은 수율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죠.
근데 그 미세화 공정의 단위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성장하는 데 있어서, 즉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수율을 잡는다는 건 100%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후의 펠리클 시장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7%의 지분을 확보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을 버티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매수를 이어가야 된다는 점이 있지만 효율적인 매매를 하자. 그게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효율적인 매매를 위해선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문자로 제공을 해드리는 실시간 타점,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F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FST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공략을 해야 되고, 올라간 구간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제가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쵸? 그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